근데 일찍 나와주신 지역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동부 1번역 11월 지역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시장님 인사 말씀과 11월 안건으로 상정된 기배동 문화인프라 확충제안의 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후 11월 지역위원님들의 자치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그 책상 위에 우표 놓여져 있죠. 전남의 박한주 지역위원님이 본인은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서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감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11월 지역회의 시작하면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철모입니다. 지금 사회 보시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말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주말에 키 오늘 같은 게 기회도 가야 되고 훈련도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 문제 좀 함께 해결해보자 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에 안건에 대해 설명하면 기안동에서 용출 달리기 이걸 제안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안한 내용 보면 중요한 건 이 용출 달리기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통 민속 전승 행사 기록화 사업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기록하는 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좀 활성화할 거고요. 내년도에서는 시에서 지금처럼 민간 행사 지원금을 주는 거는 당연히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그때 원했던 게 기획에서 많이 준비할 테니 다른 분도 좀 적극적으로 와서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답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안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 동네로만 활성화되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사람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근 주변, 우리 이 같은 유사한 권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많이 좀 찾아가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그때 다른 필요하면 그거 하나 대체 빠르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원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논의해서 이 용출 달리기가 내년을 시작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산동에서 건의하신 게 청소년 유스 플레이 파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면 이 지역회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시가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게 화산동 서운해 하실까봐. 왜 그러냐면 시의 방향성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매우 중시하는 방향이 뭐냐, 그게 뭐냐면요, 화성이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이게 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화성시가요,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화성의 재정을 보면 화성 시민들에 있는 여기 있는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재산세가 시에 얼마 거치냐면요, 2,800억이 거칩니다. 1년에. 그러니까 화성 이렇게 넓은 땅에서 다 거치는 게 2,800억이에요.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에 비해서 자동차에서 거치는 게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토지, 건물로 1년에 거치는 세금이요 4,000억이 거칩니다. 근데 화성시 금년 예산은 3조가 좀 넘습니다. 그럼 자동차, 건물, 땅, 이거로 해서 하면 10% 조금 남짓해요. 근데 저희가 저희 화성시가 지금 80만을 넘었었거든요. 81만입니다. 이분들에는 주민세, 각 개인에는 세금이요 760억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10,000원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그래서 이게 760억이고요. 거꾸로 많은 분들이 피진 않지만 일부가 피는 담배,
이 담배 흡입세가 한 650억 됩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펴주시는 담배가 주민세가 맞먹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거를 다 합치면요, 아까 말한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3조가 넘는 세수 쓰는 것 중에서 1조씩 5,500억이에요. 근데 화성시에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쪽에 기업이 뭐 정나고 이런데 기업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금년에 낸 세금이요, 7,300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시에다 냅니다. 실제로 화성이 좀 풍요로워진 이유는요, 기업이 낸 세금을 가지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기업이 내는 것에 비해서 매우 약해요. 내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화성시가 계속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려고 하면 계속 세수를 확대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주민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담배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긍정적인 건 기업을 잘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기업의 수익이 늘어서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선순환적 구조예요. 그리고 기업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돈을 번 만큼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걸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가 기업에 지원한다는 건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노동정책을 얼마나 잘했냐가 되게 우수한.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한 두 개의 첫 번째는요, 기업이 얼마나 화성에 도움이 되게 친환경적인 기업을 나가냐. 두 번째, 주민들과 얼마나 어우러져서 함께하면서 그 공장의 외관이나 이런 거에 얼마나 신경을 썼냐. 세 번째, 얼마나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노동복지 정책을 함께 펴왔냐. 이게 이제 시가 지원하는 기준들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잘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이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화성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화성에 살려면 기업에서 월급은 많이 주지만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안 되면 이분들이 화성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냐가 화성시의 두 번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두 번째,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그 아동이, 우리가 아동하면 자꾸만 5살, 7살짜리 생각하는데, 유엔에서 저희가 유엔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되어 있는데요. 아동은 만 18세까지가 아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게 이제 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유스 플레이 파크 같은 게 많이 생겨야 돼요. 근데 화성의 문제점이요, 화성이 너무 넓습니다. 땅이 너무 넓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데 유스 플레이 파크를 만든다. 이건 무리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화성 유스 플레이 파크를 조성하는 이 위치가요, 여기에서 1.3km 이내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현재.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산동 애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어떻게 그걸 이용하냐의 문제예요. 문제가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동이 이용하기 좋은 거점형 시설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은 한 2km 떨어지면 어린이들 이용하려면 한 시간씩만 걸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침은 거점형 공간, 문화시설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뭐 여기서 외람되지만 우리가 자꾸 거점형을 만든다 그러면 봉담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자꾸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뭐 화산이나 정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거점형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시민 참여형 청소년 시설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함께해서 이용하자. 왜? 시에서 몇 명이 이용할 줄 모르는 시설을 만들어서 시에서 1년에 몇십억씩 쓰는 거는 방향성이 올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봉담에 만들었을 때 화산동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이용하냐? 이건 아직까지 안이 잡힌 건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라고 지시는 아닌데요. 화성에 지금 현재 검토입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초중 고등학생은 버스비를 무료로 하죠. 전체를. 그래서 초중 고등학생이 화산동에서 봉담에 예를 들면 농수산 그린대학 우리 농수산대학 있던 데다가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근데 매번 얘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버스를 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더 장벽이거든요. 화산동에서 병점으로 나가도 그렇게 버스 타면 한 15분, 20분이 나가거든요. 근데 매일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몇만 원 들어. 그 몇만 원을 부모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동네 얘기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저는 멀리 버스 잡고 다니고 멀리 화성 내에서 왔다 갔다 이게 좀 교류가 많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건 이제 제 공약 중에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에도 매우 부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버스의 대중교통 지원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뭐 한 달 운영에는 100만 원이 드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버스비가. 그럼 현재도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드는 돈은 현재 초중 고등학생 내는 버스 요금뿐이에요. 나머지는 더 탄다고 해도 긴 차 다닐 거에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성 관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화성 아동카드를 딱 만들면 이 친구가 버스를 딱 타면서 찍으면 요금이 딱 뭐 100원입니다 딱 찍혔다가 내릴 때 화성 관내에서 내리면 100원이 다시 마이너스 차감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산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이 친구가 서울 간다고 그 요금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화성 관내에서는 무료 버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더 촘촘히, 내년에 대중교통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화산동 이런 데도 뭐 촘촘히 버스가 더 들어갈 겁니다. 정남도 지금 버스 되게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동을 좀 편리하게 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저희가 시설을 짓는 방, 그리고 그 시설은 아이들이 가깝게 걸어서 뭐 한 10분, 15분 걸어가서 이용을 하고, 대신 이런 공간이 작아진 거는 우리가 내년에 이제 주민자치회도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데 수익 사업을 한 걸 가지고 그런 데 한번 써봐라, 청소년 사업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자체 사업을 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업적 사업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청소년 사업을 거의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에서는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면 여기를 알차게 꾸미는 거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돼요. 그러면 시에서 하면 1,000원 들게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5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면 그 공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뽑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봉사도 저는 거리 청소보다 봉사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 들어오거든요. 우리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뭐 난광장, 북광장 때도 광장 청소 봉사로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사람을 둬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어떠한 게 더 가치 있는 봉사인가? 그래서 그런 게 작은 도서관 봉사라든가 도서관 봉사라든가, 저희 집사람은 아름다운 가게 뭐 여기 판매 봉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봉사라든가, 그럼 우리가 마을 청소년 놀터 이런 걸 만들면 그런 데에서 봉사하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는 직원을 더 하겠다. 지금도 여조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봉사는 시에서 예산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이나 아동, 놀터 이런 봉사하는 걸 좀 방향을 바꿔나가자.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시에서 내년도에 방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산동에도 어떤 우리가 공간을 뭐 3층 같은 데 빌려서 놀터를 조성하면 그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이거는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그럼 뭐 시설이나 집기 이런 건 저희가 시에서 해드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유지관리 때문에 시에서 만들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이런데 내년부터는 11개 읍면동이 시범 주민자치회로 발족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지역위원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전원이 가져가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정남에 있는데요. 정남면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주민자치회에서도 내년부터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얼마나 토론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고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전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같이 우리 면분이어도 이 회의 중에는 어른 후배 이게 아니고 마을의 발전에 논의하는 구조를 좀 더 가냐 이걸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 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이거는 저희가 이게 다른 지역 케이스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지역 계획 고맙게 생각하는 게 기존에는 읍면동에 가서 저희가 논의를 하면 대부분이 어른들 본인들이 온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지역 계획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지역 계획을 내놓답니다. 청소년들 진짜 원하는 거 보고 만일은 놀토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놀토가 만들어져야 될지 그걸 청소년들하고 논의합니다. 안에 시설 논의를 청소년들하고 하겠다. 실제 이용자인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 권역에 무관하게 청소년 지역회의라는 지역회의가 새롭게 하나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제가 청소년들하고 초중 고등학생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좀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조금 이거는 이제 제안인데 저희가 아마 내년 1월 되면 전 지역회의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각 좀 지역회의 6개 권역에서 청소년 문제, 그러니까 아동의 문제를 좀 논의하는 그 논의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화성 전체 아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매우 시에서 이미 내년에 아동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의 관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좀 거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그 논의를 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되면 아마 제가 우리가 교통위원 요구했던 것처럼 각 권역에 아동에 대한 문제를 좀 해석을 저희가 추천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같이 논의해서 그분은 아동 지역계약도 이제 나오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아동들은 어떤 목소리를 진짜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을 위한 게 과연 어떤 게 더 좀 정밀해질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화성동에서 한다 안 한다 문제보다 저희가 좀 더 큰 문제로 이걸 계기로 좀 더 화성 전체 아동의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2개 사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마이크 좀 놔주세요. 화성동 지역주민 노영입니다. 먼저 지난번 10월 지역회의에서 약간의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한테 저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말씀 대단히 잘 받았고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 지역회의에서 제안했던 이 내용이 약간 이제 상이된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을 좀 이 갭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첫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화성시에서 어떤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어떤 건물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책사업이든 시사업이든 건물을 지으면 건물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 유스 플레이파크 조성에 대한 이런 복합문화센터 체육공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수직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기존의 어떤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건설하는 비용보다 적게 소요되면서 또한 관리비도 대단히 저렴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걸 저희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청소년, 그리고 복합문화체육공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꼭 청소년들이 아니고 어른들도 성인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원하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자고 표현을 해드린 게 저희가 제안한 청소년 유스 플레이파크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산동 이게 마을 계획 실천단에서 이제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제안을 두고 제가 제안 발표를 하였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서 솔직히 내년쯤에 지역회의에서 저희 일본역 전체를 좀 함께 의논을 해서 청소년 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창출해 보는 건 어떠냐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어떤 문화 공간을 찾아가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꼭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쭉 저희들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병정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근거리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일본역에 이렇게 쭉 보면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내용들보다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시설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하산동의 그 항구지천 주변에 청소년 유스 플레이파크를 조성했을 때 정말로 동부 2번역 청소년들 그리고 봉담 정남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고, 특히 한계동에서 여기 석탄까지 항구지천 주변으로 일명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 도로는 아니고요, 폭 3.3m의 하천 보수형 도로입니다. 그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일명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로를 고민의 시점은 전에 말씀 나왔지만 동감에서도 같이 기회동 배양동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게 한계동에서 저기 석탄까지 18km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뿐만 성인들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금 2022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내용, 공사가 완료가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람되지만 조금 더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천변에 저는 좋은 시설이 꼭 제가 하산동 지역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권역별로 이런 시설물은 꼭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아동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동 문제에 대한 그 스쿨존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병정초등학교 운영위원인데 병정초 지금 제가 명명을 해서 그 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 쪽문이 있고 이제 후문으로 바꿨습니다. 병정초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학부모 학생들이 어디 문인지를 몰라서 운영회의에서 정식적으로 해서 그 과거에 그 KB 저기 예안에 있던 자리는 쪽문이고 저쪽 지금 새로 도로 나오는 곳이 후문입니다. 근데 쪽문에서 후문으로 그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주차들이 사유지라 해가지고 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는데 대단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 위험에. 그래서 제가 동부출장소에도 그렇고 그 요청을 해서 그 주정차 금지 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 건의를 해달라 했는데 화성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사유지라고 교통단속을 할 수 없다고,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할 수 없다라고 좀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쿨존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다니게끔 길을 만들어서 길을 지정해 줬는데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동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하는 시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스쿨존 아동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의 기본 정책이 말씀대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첫 정책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놔두고 하지 않겠다는 거였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지역회의가 1년쯤 지나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본인의 시간을 내서 이 마을을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분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생각은 극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활성화, 제가 지역회의나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도 이런 분들이 나눠져서 그분들이 마을을 바꾸지. 왜냐면 끝내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공간 하면 다른 분들이 이거 스쿨존이 훨씬 더 중요해라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아동들 예산으로 말 그대로 위험을 제거하는 데로 500억 1000억을 썼을 때 그거 잘 썼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게이트 보장 하나 줘주면 이거 안 줘주고 저거 해. 이 세력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을 못 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논의되는 거는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딴 분들은 급한 걸 많이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럼 그분들이 세력화되면 시에서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는 급한 거 위주 뭐 저달라 뭐저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왜 버스 정책을 먼저 피냐면요. 이미 시에서는 다른 지역회를 보셨으면 하지만 시의 기본 방향이 사람이 이동이 편한 도로다. 눈이 왔을 때 도로를 먼저 치우냐 인도를 먼저 치우냐 해서 저는 인도를 먼저 치우니까 발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난리가 나서 지금 인도를 못 치우고 있는 겁니다. 금년 눈 왔을 때 인도부터 치우고 도로 안 치우면 난리 납니다. 시가. 근데 차는 부딪혀야 좀 부서지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인도에서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평생 병상에 누워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데 이 정책을 피는 걸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일종의. 금년부터 눈 오면 저희 화성시가 이 넓은데 제설로 전국 1위를 다퉈갑니다. 저희가 내일 눈 올 거다 하면 오늘 1억을 써서 차를 다 내치십니다. 근데 눈이 안 오면 1억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이 화성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인도 먼저 치운다. 하면 다음날 내가 출근 늦어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의 생각의 문제예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급한 게 별로 없어요. 되게 천천히 가고 내가 급하면 좀 아침 일찍 나오면 된다.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책 짜는 게 시에서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이 걷기에 좋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저희가 버스 정거장에도 전부 에어컨 놓고 난방도 하려는 이유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약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집에 차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약자다. 약자 우선의 정책을 하겠다. 다른 건 못해도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한다고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전거 도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한 500억까지 한다면 제가 다 합니다. 근데 그걸 5천억 가지고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화성시가.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무슨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아까 병점 주했지만 우리 병점에서 화산동으로 하면 고가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얘가 자전거를 타고 오지 거기를? 왜? 그거는 고가를 넘어오려면 평지도 훨씬 위험합니다.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버스랑 들어가고 같이 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정책을 짜려면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의 장기 정책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은 한 군데 두 군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북유럽의 선진국이 차도랑 자전거 도로를 같이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아까 말한데 거기다 유스 플레이 파크를 만들었는데 병점에서는 아무도 못 오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에 몰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가를 자전거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얘가 기웃기웃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트럭이 밀고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 도로 확충을 시에서 가장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자전거 도로. 그래서 버스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 정책은 예전보다 분할시에서 뭐 제가 시작되기 전보다 사업비가 좀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스쿨존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한 관리 문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워킹 스쿨 버스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조금 위험한 데로 걸어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데는 내년부터 전부 다 시에서 버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안전하게 학교까지, 거리가 좀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초등학생이 걸어갈 수 있다 하면 걸어서 가지만, 아이들이 가는데 공사장이 있거나 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걸어가게 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스쿨버스가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쓰냐는 문제는 어느 가치를 더 중시 두냐의 문제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훨씬 더 중시 두냐, 아니면 발언권이 세고 투표권이 있는 어른들의 가치를 중시 두냐, 이 차이의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분을 안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어디 공간에 이게 과연 이상적인 자리가 말씀하신 유스 플레이파크 내일 생깁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여기 생기는 게 맞냐, 어디 생기는 게 맞냐, 화산동에서 먼저 논의를 한 거고, 이게 아까 말한 지역회의이기 때문에 이게 정남면이 맞냐, 기배동이 맞냐, 본가문이 맞냐는 논의 구조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디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냐,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든 화산동의 임영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내년에 반드시 청소년 유스플레이 파크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가 되냐면, 안건은 화산동에서 제의를 했지만 실제로 지어지는 곳은 화산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곳에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겠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화산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도 이게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곳에서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좀 더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화산동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을 매우 고려합니다. 화산동 분이 되게 지역회의라는 분이 적극적이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산동이 균형 발전에서 절대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화산동은 근로자 복지관의 수영장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자꾸 위치의 문제로 보면 화산동에서는 1-2km 안에, 1.3km 안에 청소년 문화관도 있습니다. 불과 1km 거리에 UNI도 있습니다.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전체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을 한다면 화산동에는 앞으로 거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산동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많은 게 있습니다. 화산동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화산단지 대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죠? UNI 센터도 있습니다. 충분히 거리가 멀어서 이용한다고 말하지 없을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UNI 센터도 있고요. 청소년 수영관도 있고요. 실내 수영장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요. 실제로 화산동은 지금 정남면 분들이 훨씬 더 균형 발전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남면에도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동 어린이가 시설이 부족해서 딴 데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화성시장으로 화성 전체적인 균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 어른들하고 논의하고, 이러한 장소 전정에는 지금 말씀처럼 균형 발전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절한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화산동이 적다고 그러면 정남하고 기배동 같은 데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네 군데에서 화산동이 두 번째로 큰 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이제 읍면동별은 읍면동에, 제가 좀 아까도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세트가 금년 12월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동의 문제는 내년부터는 거의 읍면동에서 되고, 이 지역회의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종결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읍면동에 이런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각 읍면동별로. 그럼 읍면동에서 매달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건의를 제가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내년부터는 아마 이 지역회의에서는 이 권역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내년부터,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만한 여건이 안 됐고요. 작년 9월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금년 12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저희가 상근하는 상근 직원도 뽑고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예산도 편성해 줘서 독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내년부터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동해 문제랑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끝내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하는 형태로 거의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지역회의에서 읍면동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랑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지역회의에서는 권역에 대한 얘기로 많이 치중이 되고요. 우리가 누가 봤을 때 권역의 문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들어주는 게 높아지고요. 읍면동으로 제한된 얘기들은 제가 여기서 수용하는 율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천상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화산동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다 저한테 전달할 수 있는 툴이 생기면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권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봉사정신이 강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분들은 전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건 동해 문제로 해서 아까 말씀한 동별로 균형가지나 우리가 동별로 100억씩을 써야지. 그럼 이 100억 내의 돈 중에서 짜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풍선처럼 확 밀면 반대가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산동에 읍면동으로 제가 쭉 나눕니다. 여기 이제 예산을 쓰는 걸 잘 모르시면 제가 권역별로도 돈을 나누고요. 내년도에서는 어떻게 써야겠다. 제가 잡을 때 1권역, 2권역, 3권역, 6권역 가면 여기에 뭐 500억씩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나누고, 이 권역에서는 읍면동을 여기는 땅이 넓으니까 인구는 적지만 땅이 넓으니까, 아니면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읍면동별로 여기는 몇백억씩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요. 머릿속에서 서류 상황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그 금액 내에서 그 동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만일 여기 화산동에 300억 내면 사업을 하겠다 하면 화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300억에서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우리는 그렇게 나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건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건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게 뉴스 플레이 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여기 추가로 생긴다면 진짜 좋겠구나. 이런 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면 그거를 짓는 겁니다. 추가로 짓는 상황이 되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요, 지금 1년 정도, 여기는 1년이 안 됐지만 동탄권역 1년이 됐거든요. 천상 그거는 저희가 그 동네에 할 사업의 순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 돈을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아까처럼 용줄 달리기 여기도 추가해서 냈습니다 해서 거기에 1000만 원이 추가되면 다른 행사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줄는 겁니다. 소리 없는 데서 1000만 원이 줄는 것 뿐이에요. 1000만 원을 여기서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요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민자치가 활발히 되는 게 왜 이게 매우 중요하냐면, 우리가 풍선효과처럼 여기에다 돈을 밀어넣으면 이쪽이 튀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를 잘 하시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안 써도 될 돈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끝내는.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연말이니까 또 보도블록 갈았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갈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면. 그래서 읍면동별로 어느 걸 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인가, 그 부분을 논의를 하면 저는 진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 정도 논의되듯이 읍면동별로 논의되면 읍면동별로 저희가 쓰는 예산을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예산은 해봐야 불을 보듯 뻔하게 낭비될 텐데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만약 읍면동별로 한 50분, 100분씩 모여서 그런 논의를 활발히 한다면 3, 4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됩니다. 돈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한 이 지역회의는 맛배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회의에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들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진짜 저거 아니면 제가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매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게 한 180 몇 번째 이 회의를 한 거거든요. 금년에 200번 한다는 제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은요, 여기서 회의 시간만 제가 거의 2시간을 여기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 3시간이 넘어요. 보통 별거 아니고 이 두 건을 제가 사전 회의하고 하고 2시간만 해도요, 한 번 이런 회의를 제가 5시간 직접 참여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5시간 한 8시간 거의 다 해요. 200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민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제가 풀이 꺾이면 안 하겠죠. 안 하면 이제 내년부터 제가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이 생기겠죠. 이게 저는 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을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걸 제가 되게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년에는 뭐 한 30번 하고 말까 30번 해도 일반 시민은 아무도 몰라요. 일반 시민은 제가 이거 200번 한다 해서 아는 사람들 여기 참여하는 분이지 시민 전체로 얘기하면 제가 80만입니다. 8천 명도 몰라요. 1%도 모르는 일에 제가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끝내는 이게 1%도 안 돼도 이게 도시를 바꿔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마을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점점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 이러한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임기 동안은 이걸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갈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2번째 당선되면 만약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줄어들겠죠, 많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나은 데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시에서 3조 막 틀어도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3조 중에서 1원도 저희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순간에. 근데 이 돈을 좀 더 잘 쓰기에는 공무원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이런 부분도 균형 발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좀 방향을 다양하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또 있으시면 지금 지역회의를 자체회의를 좀 진행에 대해서 시간상 조금 한 가지 말씀. 저희 봉담에 한 분만 더 받고 자체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닌 것처럼 지방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 지금 예산을 추가하고 여러 가지 그 우대점의 관계량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직에 계신 분이 거기에 감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낭비가 되는지, 또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기득권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민자치가 심사가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심사가 있어요. 심사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사가 좀 말씀이 많다든지 지역에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이렇게 자주 민원을 낸다든지 이러면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시에서 하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임명장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자체는 전에는 유배서 주잖아요. 임명장을 준 자체에서. 그런데 시에서 주신다 하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은 기득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도 배제를 시켜요. 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좀 바꿔야 돼요. 길어져 설명하는 건데 이건 네. 주민자치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부터 주민자치회가 제비뽑기입니다. 주민자치회. 그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나 누구나 제비 뽑는 사람이 주민자치회가 되는 네, 겁니다. 그동안에 그랬다는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출신이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출신이라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바꾸는 겁니다. 네. 바꾸기 때문에 금년부터 그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예전처럼 심사할 필요 없다. 뭐 범죄자나 이런 사람 아니면 재판국 필요해라고 이번에 바뀐 겁니다. 전부 다요. 주민이 충분히 참여하고 참신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회에 계신 그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 배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만이 시에서 시스템이 바뀌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요것만 마무리하면 요번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나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의견입니다. 요번에 11개가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요 회원이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50명을 뽑으면 신청한 사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화산동에서 주민자치회 신청하시고 해서 뭐 200명 신청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0명이면 본인이 의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명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 뽑기 방식이 제비 뽑기 방식이라 몇 분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화산동에 여기 뭐 한 10분 되는 분들이 다 신청해서 한두 분 떨어졌다. 의지 있는 분이 한 8분만 들어가면 안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천상이요. 왜? 이 방식이 심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심사를 유죄 상당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자꾸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모집요건에 본인이 가서 제일 뽑는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심사를요. 제가 이장 모임에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사를 한다고요? 네, 심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심사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특히 이장관 이런 데서 이상한 뉴스들이 자꾸 퍼지는데 상당히 많이 입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제비뽑기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추첨회에서 뽑는다. 때문에 본인이 근데 이럴 수 있죠. 그거를 말을 누가 장난을 치면 이분이 범죄자다. 그럼 이런 심사는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것만 세게 얘기를 하면 마치 다 심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든가 뭐 이러한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걸른다는 거지 그 나머지를 심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일부의 11개만 한 데가 제가 주민자치를 강화하려고요. 제 시장식을 한 개 요번에 동탄 활동 같은 경우는요. 주민자치위원만은 아무것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뽑아야 되는 이 통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뽑고요. 동탄 활동은 체육회고 뭐 방위협의 그런 하나도 없습니다. 딱 주민자치회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제 시장식을 그 안에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글도 주문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새로운 기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7동, 8동은요,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사회단체협의회가 딴 데만 10개씩 되는 데 있죠? 거기 아예 사회단체협의회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딱 주민자치회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을자치 계획 만들고 총회를 해서 마을의 모든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나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을 제일 뽑기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자동 도태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50명이 다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모였다 하면 저희가 이미 곧 30개 읍면동이 됩니다. 30개 읍면동 중에서 한두 개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데가 잘 되면 다른 데를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1월 1일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이 바뀔 겁니다. 네,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체를 진행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지사항 2가지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때 미리 특강 안내 설명드렸죠. 이게 그 지역위원님들을 위한 맞춤 강의입니다. 12월 7일날 청상스 505호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지역위원님들은 그 읍면동에 신청하시고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니까 그 참고해서 오늘 내고 가셔도 되고요. 읍면동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역위원님들 지금 12월 9일까지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지역위원님들 중에 그 주위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홍보하셔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 마치겠고요.
오늘 주재하실 분은 공당의 김대환 의원입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재자가 된 공당 운영위원 김대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창한 일요일 오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밤새 좋은 꿈들 꾸셨어요? 네. 노영현 위원님 안 계신 거 있나요? 좋은 꿈 꾸셨어요? 네. 진영환 위원님은요? 진영환 위원님 좋은 꿈 꾸셨어요? 제가 한 거예요. 저 김치 항아리 백반 김한배 위원님은 좋은 꿈 꾸셨어요? 장롱 못 쳤어. 오늘 회의 있다고 해서 장롱 못 쳤어. 저도 오늘 좀 지각할 뻔했는데요. 오늘 꿈속에서 저는 좀 아이들이 나와서 와이프가 좀 깨는 바람에 오늘 좀 지각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에서 주재가 돼서 대단히 좀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공담에서 살고 있지만 공담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좀 전남이기도 합니다. 전남 인구가 12,000명은 약간 안 되지만 그리고 마음과 정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곳이 전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남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분 좀 소개 좀 해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기 동탄 일본형 운영위원이신 강창희 의원님이 멀리서 지금 참가하셨는데요. 좀 따뜻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화산동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화산동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신데요. 저는 좀 화산동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게끔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동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도 저희 항상 들었습니다. 항상 빠짐없이 나와주시는 화산동 최경주 공장님께 따뜻한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건 발표하기 전에 두 가지를 사항을 좀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부 일본역 지역회의 과정에는 저희가 읍면동 자체회의를 통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운영회의에서 2차 조정한 후 저희가 지역회의 읍면동 안건을 지금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음 내년 1월달부터는 저희가 지역회의 시작하면 읍면동에서 각 한 건씩 안건을 발표해서 토론 절차를 좀 거친 후 다득표를 좀 얻어서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는 제안을 운영위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하고요. 또 두 번째는 12월에는 안건 발표 없이 그동안 상정된 안건 진행 상황과 자유토론을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위원님들의 좀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동의 찬반을 할까요? 아니면 한 3, 4분 정도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어떠세요? 바로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동부 일본역이 앞으로 읍면동 한 건씩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찬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들 좀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1월달부터 매달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여기서 안건을 발표한 후 다득표로 인해서 두 개 안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손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이거 된 거 아닌가요? 총 26분이 지금 찬성하셨는데요. 이걸 지금 동의 총 26분 중에서 17분이 좀 찬성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달부터 저희가 기배, 전남, 공당, 화산에서 한 건씩 안건을 여기서 지금 이 자리 지역회의에서 안건 발표를 한 후에 저희가 좀 두 개를 위원님들의 다득표를
얻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상정해서 그 다음 달 시장 좀 답변을 좀 듣고자 하거든요. 네. 이해하셨나요? 아니 더 말씀해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하겠습니다. 12월 안건 발표 없이 그동안 상정된 안건 진행 상황과 자유토론을 좀 시장님하고 확보하는 의견인데요. 좀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 손 한번 좀 찬성하시는 분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분이 찬성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요? 16분 맞으신가요? 17분? 네네. 그러면 이거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방식이 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도 좀 바뀌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나온 게 여러 가지 지역회에서 6군데서 하다가 안들이 이런 거니까 본인들이 시장이 아까 이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줬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4월 달에 시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1년 되면 많아지잖아요. 2건씩마다 20건 되니까 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방식이 이번부터 다른 데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지금 4월에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해도 시는 예산 편성의 과정이 있어서 당장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50억짜리야. 그럼 50억짜리를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50억짜리 한다고 한 거는 예산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월쯤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내년도 예산에 아니 내년도에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권역에.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기존에 대한 걸 설명을 한번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들은 다른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온 게 안건이 여기서 2건이 채택이 되니까 소수 의견이 너무 묵살되더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은 소수 의견인데 맨날 2개만 하니까 여기 나와서 제가 얘기해도 별 얘기해도 붙이고 해서 그렇다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이 무엇가 있나를 제가 그냥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딴 분들은 예를 들면 발표하시는 분들 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오늘 주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노인정 문제도 크게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이 권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제가 지역의원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소수 의견도 중요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내년에 좀 방향을 좀 일부를 바꿔간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 좀 말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딱 제한하는 분, 그 다음에 이게 좋냐 안 좋냐 요거밖에 안 되니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저거 해서 방식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기탄 없이 시에 건의하고 싶은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구조 이거를 좀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의 좋으신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안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발표 전에 좀 잠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안건 상정은 저희가 12월달 시장님과 저희 자유토론의 관계로 인해서 1월달로 저희가 시장님 지역회의 때 1월 지역회의 때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안건은 저희 홍담 화산동에서 안건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담에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만 위원님입니다. 좀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부 1번역 지역위원 최동만입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안건을 정해놓고 발표를 하라고 해서 제안대로 선정되고 나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휴일임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그 시장님과 그리고 단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동구 1권역 12만 9천 시민의 대표 우리 지역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는 했지만 간략하게 제 소견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전 자주 시장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곤 합니다. 화성시를 위해서 기철주야 뛰시는 분, 그리고 화성시를 전국에 그리고 세계에 알리고자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 페이스북에서 시장님께서 집에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장님의 효심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과 같으신 노인분들을 위한 동구 노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안건입니다. 제가 지금 봉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그 분기마다 새롭게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노인분들은 그 여가를 위해서 몇 개 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5시부터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시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 들 때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는 남양, 서구, 항남, 남부, 동탄 세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5만이 되어야 노인복지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구 1권역에는 봉담 7만 7천 포함해서 12만 5,850여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200여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노인들의 문화활동 그리고 건강관리,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관계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여가 활동 장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연로하신 노인분들에게는 하루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장님께서 내년에 설립하시겠다고 하시는 평생학습대학 그 공간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농수산 대학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부속동을 포함해서 28개의 동이 있더군요. 그 공간 중에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동구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줄 수는 하는 건립해 줄 수는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립에 드는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시간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기대동 주민센터에서 차로 5분, 화선동 주민센터에서 10분 소요, 정남 주민센터에서 15분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기대동, 화산동, 정남이 5만 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동구 노인복지관을 속히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지역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의 넛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150만 부 넘게 우리나라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이 넛지란 강압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동부 일본역에 대한 넛지를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화산동 도시 속 마을 숲 조성 사업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산동 이영희입니다. 화성시에 이사 온 지는 거의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지역 회의에 참석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 인생에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젯밤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지금 자리하면서 굉장히 떨리네요. 어쨌든 주민이라는 게 오늘 참 괜찮았어요. 한 번도 동사무소에 등본이나 이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이었는데 발표가 조금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쪽 눈은 감아주세요. 저희 화산동에 저수지가 좀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 저수지를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마을 계획단에서 도출한 안건입니다. 저희 화산동의 마을 계획단 이름은 화수군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삼행시 화산동을 한 번씩 불러주세요. 화자, 산자, 동자. 그럼 제가 그 이름 그대로 해드릴게요. 시작. 화산동의 수상한 네, 기억을 잘하셨습니다. 분위기. 이 화산동의 수상한 분위기에서 31개의 안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수지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목차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화산동에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물론 많이 있긴 해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엔아이 센터도 있고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태안도서관도 있습니다. 다 건물이잖아요. 약간 녹지랑 가까운 곳을 했으면 싶어서 저희 화산동에서는 저수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저수지 5개에다가 마을숲을 좀 만들어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세먼지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환경공해 문제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산동의 저수지가 이 5개인데 그 중에 2개는 환계동에 있고요. 하나는 송산동, 2개는 안녕동에 있습니다. 삼화저수지, 환계저수지, 송산저수지, 평만저수지, 맨들이 저수지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2개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메워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저수지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첫 번째가 삼화저수지인데 좀 황량하죠. 환계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송산저수지는 약간 가을빛이 있어서 약간 좀 노을도 보이죠. 그리고 맨들이 저수지는 약간 가을에 여름에 지는 거라 좀 예쁘죠. 그리고 평만저수지가 좀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걸 건의하고 싶냐면 혹시 이거 빼도 돼요? 고개가 자꾸 돌아가서 저수지 주변에다가 산책로를 좀 조성했으면 합니다. 지금 첫 번째 환계동, 환계저수지 이 그냥 그 전체에 어떤 도로가 있다는 그러니까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수지 가운데 그냥 뚫은 거예요. 그냥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운테이크 하나.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공단의 상위저수지 보기만 해도 이쁘더라고요. 저런 데를 가보고 싶거든요. 저희 화산동에도 저런 곳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여기 사진이 너무 예뻐서 사용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나무도 좀 심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꽃도 좀 심어서 봄, 가을이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테마형 공간을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 땅이 아닙니다. 저희 시 땅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예쁘게 만들어서 국가하고도 어떤 사업을 좀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면 대구에 맨발 산책로가 있는데 저렇게까지 만들면 물론 가장 좋겠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편백나무 산책로가 있어요. 이 정도의 나무가 자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정도까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상향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라는 공간을 그냥 농사철에 쓰는 걸로 사지 말고 이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녹지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또 소음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을도 특색 있는 마을이어서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고요. 저희 그 화산동 마을 기획단 한 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최병주 동장님께서 본인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분의 성함을 지금 방금 알았어요. 근데 저분께서 마을 기획단을 하는 내내 100일 토론회면 토론회, 현상 답사는 현상 답사, 밤 9시, 10시까지 토론하는데도 계속 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박수 한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발표하신 두 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하신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걸로 저희가 안건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호 안건은 다음 저희가 내년 1월 지역회의 때 시장님 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부 일본어 기타 건의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한 의원님께서 공부 출장소로 건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 일요일 회의 개최에 대해 종교 활동으로 인한 출석 여부 논의를 건의를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회칙 제5조에 보면 권리 및 의무 제2항에 보면 지역위원은 연속 3회, 연 3회 지역회의 미참석 시 회의 참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칼퇴로 본다. 단 위원회 경조사 같은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사항인지 종교활동이 저희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지 일단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상동 노영입니다. 이건 오늘 이 회의 내용은요. 저희 규칙에 회의 날짜와 일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위원님들 지난 7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일본역 지역회의를 할 때 두 가지 결정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결정사항이 하나는 어떤 결정사항이냐면요. 봉감의 지역위원님께서 시간을 7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제안이 7시로 지역회의 일본역 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내놓는 내용인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솔직히 오늘도 지금 지인 자제분 결혼식이 있는데도 좀 11시 반인데 이 지역회의 때문에 솔직히 가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장인들이 주말을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참석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리 주말밖에 없는데 그 주말을 좀 이렇게 지역회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 일본역은 주말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동의가 두 가지의 동의가 좀 됐었고요. 이것 또한 해칙에는 없지만 일본역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행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었고요. 이번 11월 회의만큼은 그래서 저희 지역회의 결정사항에 준수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했으니 오늘 11월 지역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못한 지역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불참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그 담당 팀장님께 그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일례로 종교행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이지 이 부분이 꼭 종교행사 때문에 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회의 규칙에 정말 결정사항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장님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지역회의가 이렇게 열리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인정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한 내용이니 11월 불참한 지역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좀 불참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우리 노현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원래 주말에 하는 취지가요. 그 직장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1년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말 회의가 없어집니다. 현상이. 그러니까 주말에 회의를 하지 않겠다. 대신에 평일 오후에 회의가 한 번 정도 잡힐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회의를 하다가 6군데의 내년에 청소년 지역회의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월초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늘하고 월초에 하면 논의과정 구조를 같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15일을 지나서 6일을 제가 지금 7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일이면 2주 동안 가야 10번이에요. 10일이에요. 그러면 15일 이후에 2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다 해서 월화수목 하면 10번이 됩니다. 10번에서 7번 하는 건 매우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 업무상 저녁에 해야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 행사들도 이게 많이 있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고 금년에는 제가 15일 이후에 외국 출장이라고 했으면 되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회의 때문에 못 갔어요. 출장도. 그러면 안 그러면 20일 후에 6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주말에 한다고 해서 새로운 젊은 분들이 오지를 않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그분들은 평일 저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이렇듯 8번은 평일 저녁에 하니까 그 권역에서 그 정도만 충분해도 충분하다 하고 나머지는 2번 정도는 주중에 오후에 하자.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크게 논의 안 하셔도 뭐 다음 달 12월 지나면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 지역회의는 청소년 지역회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청소년들과 논의해서 필요하면 주말에 하고 청소년들은 주말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역회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말에 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 못 가해가지고. 네. 다음으로 저희 또 다른 저희 기타 동의사항 있으시죠? 네, 전진수 위원님. 네, 봉담의 전진수입니다. 금방 화산동에서 뭐 불참은 뭐가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서 일 때문에 못 나왔다. 제가 여기 나와서 숱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시간 필요한 거 빼고 와서 일부러 참석을 합니다. 바쁜 사람이 누가 여기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회의할 적에 내가 무엇 때문에 빼먹고 와서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예를 들어서 놀다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적에 주자께서 또는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 나는 뭐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개인 사정에 불과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저 기타 건의사항 좀 있으세요? 그만하죠. 그리고 항상 대표를 하면은 회의할 때 뭐 2번을 주든지 그래야지 매번 그 사람만 자꾸 답변하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또 기타 건의사항 있으세요? 예, 윤석열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봉담위원 윤서영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운영위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운영위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명이잖아요. 근데 다들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이제 활용이나 회의 방식이나 용어 등이 또 낯설고 또 서투르신 위원님도 있으십니다. 저 역시도 지역회의를 안 해봐가지고 서툴고 또 어려운 점이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나이가 있으신 생각하시는 거나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애양심이 많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한 마음들이 각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운영회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나 안건에 있어서는요, 운영위원님들의 충분한 생각과 토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위원이 12명인데 팀장님이 껴서 13명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 결코 아니고요. 저희 운영위원이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잖아요. 매번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서 부당하거나 뭐 이상한 점이 있었으면 분명히 말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고요. 팀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긴 하십니다. 뭐 다른 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이제 행정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다리 역할인 거지 안건의 발의자리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간혹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이 위원님들이 서로 편하고 또 좋으시다 보니까 얘기가 3점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주제와 상관없이. 이제 그럴 때는 바로 잡아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셨다면 풀어드리고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요. 항상 도움 주시는 팀장님, 저희 운영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세영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생하신 저기 운영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좀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다른 기타 건의사항 좀 있으실까요? 네? 네, 김동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 화산동의 김동현 운영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역계획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또 관심도 있으신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실 텐데 꼭 참여 안 하고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 과연 참여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반되는 뭐 의무라든가 뭐 교육 일정이라든가 화성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뭐가 로드맵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좀 따라가기에 우리가 나서기에 좀 편치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좀 먼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장님 가셨나 보죠? 제가 주민자치예요? 교육이나 이런 거? 일정에 관한 논의를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주민자치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촛불혁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는 예전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또 뭐냐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이는 게 다인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냐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왜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산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이걸 다 쓰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이 지역회의를 합니다. 이 지역회의에 지금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되든 이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수가 적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시스템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가 과연 반드시 필요한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시장하고 대화만 하는데 이게 무슨 돈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뭐 한 10명 20분 나와 있으면 이분들 주말에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건비를 다 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공무원들과 회의하고 뭐하고 일할 시간에 다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평가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필요한 사람들의 몇 가지만 들어줘도 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진짜 주민들이 결정부리에 참여시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대통령님께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해서 바뀌고 그러려면은 지역회의보다 읍면동의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분화해서 나눠져야 돼요. 근데 지역회의 지금 해도 저희가 많이 느끼셨잖아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첫 번째가 어떻게 주민자치회 이끌어가고 주민자치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자치회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회가 다 다릅니다. 머릿속에. 어떤 분들은 주민자치회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마을 문화 프로그램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만든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의 일을 마을에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아까 화산동에서 자치계획단 만들어서 30가지 뽑았잖아요. 그럼 이 30가지의 우선순위를 쭉 정해놓고 마을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 자치계획단이 100명이었는데 100명이 많은 게 과연 화산동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역회의에서 한 게 전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했어라는 공감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개 자치계획단이 만든 게 있다면 이거를 1년에 다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 안에 할 거 줄이고 3년 안에 할 거 줄이고 5년 안에 할 거 줄이고 10년 안에 하자. 이 31개를 나눠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31개에서도 3년 후에 할 게 금년에 되고 금년에 될 게 5년 후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총회 같은 거에서 31개를 우리가 정했는데 31개에 대한 1번부터 31번까지 각각 순서를 정해내라. 그래서 한 200~30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해서 정해낸 걸 가지고 통계를 해서 1번은 이게 1번으로 뽑혔다. 아까 예를 들어 유스플레이 파크가 전체 1번으로 뽑혔다면 그거를 화산동에서 1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 1번으로 아까처럼 숲길 조성이 뽑혔다. 그럼 그걸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에는 반드시 토론은 어떻게 하고 논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건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가 이제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6시간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받았던가 후보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차 분들 2년차에 주민자치 심화교육을 받으셔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봉사에 대한 개념 정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주민자치가 되게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반 분들은 이게 지금 금년에 많이 부딪히는 게 이장이냐 주민자치위원회냐 여기서 좀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마을 일은 이장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릅니다.
이장님은 이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 읍면동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회의도 제가 아까 이거를 정확하게 교육이 좀 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회의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정책 배심원제도 하거든요. 그건 화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의 중요한 코드를 문화로 잡아갈 거냐, 아동으로 잡아갈 거냐, 아니면 노인으로 잡을 거냐, 이건 화성 전체에서 논의가 돼서 그런 걸 잡는 거예요. 거기서는 화성이 제가 우리 기업 도시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건 정치가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교육 일정이 6시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도 통리장들 뽑히면 통리장 교육을 합니다. 이제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통리장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리장과 주민자치회는 뭐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르구나. 여러분 통리장님이 자기는 1통의 통장님이신데 3통일 우선적으로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통리장님은 자기 통리의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통리에서 발전적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안 차게 되면 통리장님 분도 얼마든지 지역위원이나 주민자치원에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왜 2개 하냐? 그분이 2개의 봉사를 충실히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2개 있냐 3개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막 3개 4개 딱 다른 월치고 나서 일을 안 해. 그런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나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리장단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예를 들면 들어오고 나서 1년에 뭐 2~3개밖에 안 한다면 당연히 그분들 제척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추첨회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의원들도요. 의원들의 의견에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제명하는 절차도 이제 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상한 분들이 오는 건 자연스럽게 그 안에 회의를 통해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3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3개를 다 열심히 하냐 5개를 다 열심히 하면 그분이 가장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6개월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 화산동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저수지 숲길 조성하자 하면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 사업을 못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수지 주변에 꽃길 조성하자. 이거 5천만 원 드는데 한 1,000만 원 드는데 그럼 주민자치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 예산 가지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게 주민자치회랑 위원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놔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점 그 금액도 저희가 점점 확대가 생각입니다. 이게 내년이 처음이라 내년에 뭐 뭉탱이 돈을 주기엔 부담이스러워요. 근데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한 데들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생각입니다. 그럼 주민자치회가 우리는 한 50억 편성 받았어. 그럼 50억 내에서 꽃길을 조성하든 뭘 하든 하면 여기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치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에서 내년 말쯤 되면 주민자치회가 이렇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들은 지역회의가 이렇구나라는 걸 인식이 이미 됐어요. 거의 한 1년 되다 보니까. 근데 내년 말쯤 되면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권한이 다르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리고 통리장단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분이 여기 이런 데 참여하실 분은 인식이 될 거고요. 내후년 말쯤에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는 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내년에는 적게 편성하고 내년 말쯤 되면 각 읍면동을 한 개 다 나타날 결론이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꽤 많이 편성될 겁니다. 내후년 말쯤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네, 주민자치회 좋으신 말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운데 저기 그런 이상 하나 더 있으세요?
시험만 이거는 하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 방금 일일 특강을 안내장을 받았는데요. 요 교육 내용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되려면 필수 교육이 6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로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6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3시간이거든요. 3시간만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지역 위원님들 위해서 특별히 편성된 그 민주시민 교육 중에 일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 그 심화교육하고 연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정말 그걸 떠나서 정말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은 교육이실 거예요. 지금 윤찬영 위원님은 그 전에 들었던 교육인데 아마 주변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 이 지역회를 하면서 어떻게 토론하고 어떻게 남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런 방법, 기법으로 교육을 하시다니까 시간 내시면 진짜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주말이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11월 동부일본역 지역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